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여기 앉았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죠. 아직까지가 아니지, 이제부터겠지. 겨울 느낌이 좀 납니다. 춥습니다. 추워. 내복은 아직 안 입었는데 갈등 때리네요. 내복을 입을까 말까 입으면 확실히 따뜻하긴 한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촉감이 안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그 즐거운 로맨틱한 이런 연말을 보내야 되잖아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날씨잖아요. 날씨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또 눈도 좀 오면 좋겠는데 또 너무 쏟아져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연말 날씨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볼게요. 날씨. 지역마다 틀리긴 한데 공통적인 날씨. 자, 날씨 기상청 날씨 중기예보였지. 아, 16일까지만 나오네요. 하여튼 14일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요. 14, 15, 16 연말 크리스마스까지 눈이 좀 오면 좋긴 좋은데 중기예보 말고 안되겠다. 일단 12월 14, 15, 16 목금토는 구름입니다. 구름. 단기예보, 중기예보까지만 나와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없던 걸로 하죠. 없던 걸로 하고, 자, 오늘 제가 가을에 추천 영화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안됐어요. 몸도 갑자기 아파, 독감 걸리고 이래가지고. 네, 그거를 더 늦기 전에 추천 한번 드리려고요. 예. 현빈 탕웨이의 만추 안 보신 분 있습니까? 아직 여기 초등학생들이 요즘에 봐가지고 안 본 어린이 친구도 있겠는데, 초등학생들에게 예. 가급적이면은 너희들은 그 공부가 아니라 하여튼 내 채널보다 좀 유익한 채널을 보기 바란다. 얘들아, 알았니? 자, 오늘 현빈 탕웨이 만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빈 탕웨이. 이 만추란 영화, 여러분 옛날에 TV 문학관 이런데 만추 하고 한 번씩 했어요. 기억나요? 그때도 인기가 좋았어요. 왜냐면 TV에서 자주 나왔거든요. 재방송을 잘했단 말이에요. 만추 이라면. 근데 그 영화가 참 슬펐죠. 분위기도 슬프고. 줄거리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흘 동안 감옥에서 나왔어요. 사흘 뒤에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 사흘간의 어떤 정말 짧고 강렬한 어떤 그 시간을 이렇게 영화로 표현한 거거든요. 기차를 타고 막 이렇게 오고 막 참 옛날 그 무궁화호 같은 열차 있어요. 그걸 타고 막 이렇게 어떤 남자가 막 우수에 젖어갖고 어떤 여자 주인공이가 막 하고, 하여튼 정말 한국 근대 문학, 현대 문학 단편 소설 한 편을 이렇게 진짜 그대로 영상으로 올려놓은 듯한 참 감상적이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 그게 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만추라는 너무나 한국적인 영화를 배경을 시애틀로 옮겨놨다는 거죠. 게다가 현빈이면은 좀 어울리긴 어울리는데 너무 좀 잘생기고 그렇잖아요. 좀 잘 빠졌죠. 그리고 탕웨이, 그쵸, 또 여기 탕웨이가 극 중에서도 중국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중국 사람인데 탕웨이가 결혼을 잘못했어요.
예, 남편 폭력을 두들겨 맞다가, 탕웨이가 맞다가 남편을 공격해서 그 참극이 벌어진 현장에서부터 이게 시작하거든요. 탕웨이 얼굴에도 막 이렇게 상처 멍 이런 거 막 들어있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갑자기 이제 깜빵에서 너 휴가 나와라. 무슨 휴가입니까? 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나오죠.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 오는 버스 안에서 현빈을 만나잖아요. 현빈이 이제 뭐 어디 쫓기듯이 이렇게 와. 현빈도 설정이 뭐냐면, 얘는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어쨌든 뭐 별로 할 게 없어갖고 미국에 살아보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지골로가 뭐냐면은 돈 받고 여자랑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하는 사람. 그런 거. 데이트도 하고 데이트 이상의 것도 하고, 상상에 맡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 막 떠돌아다니는 부평초 같은 그런 신세인 거예요. 예. 안정되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안 된 그런 신세 그 둘이 만나고 그 탕웨이 같은 경우에는 불쌍한 게 뭐냐면 너무 이 탕웨이가 불쌍하게 나와요. 왜냐면은 이 감독도 참 잔인해 보면은 아니 이렇게 깜빵에서 나왔으면은 사흘 동안 휴가 받아서 나왔으면은 훈훈하게 있다가 가야 되는데 나온 이유가 뭐냐면 가족들이 오빠가 자기를 빼준 이유가 뭐냐면 사인 받으려고 유산 상속 포기한다는 사인 그거 받으려고 그거 아니었으면 아예 이렇게 거액의 어떤 보증금을 내고 이렇게 출소 휴가를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계산적이었다는 걸 탕웨이가 알고 또 표는 안 내지만 상처를 받고 또 나와서 장례식 이래 왔다 갔다 한 사이에 동네에 자기가 옛날에 진짜 좋아했던 남자가 거기 있잖아요. 그 남자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또 그런 나쁜 놈들은 꼭 잘 먹고 잘 살아요. 주인공만 항상 이렇게 좀 불쌍하게 되고 신세 망쳐가지고 지금 깜방에 가 있고 그 남자는 또 약 올리던 듯이 이야기하죠. 뭐 옛날에 내가 정말 널 좋아했는데 말도 안 되는 지는 벌써 결혼해갖고 잘 살고 있으면서 탕웨이는 깜방에서 나왔는데 그 탕웨이가 너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밖에 나와서 이제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집이라고 찾아왔는데 그 모양이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시애틀역에 이렇게 시애틀 버스 터미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현빈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현빈이 일단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은 했거든요. 왜냐면 버스비를 빌려서 갚는다고.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탕웨이도 너무 이제 마음 둘 곳이 없고 하니까 지 옆에서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현빈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데이트하자고 그냥 너무 쓸쓸하고 마음 하니까 현빈은 이제 막 오늘 잘 됐다 해갖고 그래서 둘이 그렇게 다니는 건데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요. I need to go back to prison tomorrow. 나 내일 감옥에 돌아가야 돼. 깜짝 놀래죠 현빈이. 근데 뭔가 강렬한 두 사람이 이제 어떤 그게 있었어요.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둘 다 서로 진지하게 사귈 게 아니란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내일 모레 되면 헤어질 사람인데 하면서 속마음을 다 말해버린 거예요. 내가 심정이 어떻고 내 인생은 어떻고 누구한테 속 시원히 털어놓고라도 싶었던 거죠. 그 가족마저 그런 식으로 뭐 자기를 배신 때리고 하니까 현빈대로 또 너무 이제 자기도 떠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인데 얼마나 또 속으로는 외롭겠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도. 근데 어떤 그런 진심이 느껴진 이런 대화를 하면서 서로 엄청나게 끌렸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영화평론가도 아니니까 이렇게 분석은 못하는데 100% 순수 내 느낌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한 3-4번은 봤어요 이 영화를. 3-4번 봐도 안 질려요. 그래서 일단 현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현빈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현빈은 이제 뭐 그거죠. 그 북한군으로 나왔던 거 얼마 전에 손예진하고 하다가 결혼한 그 뭐더라? 모르겠다 제목. 나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그래 그거
그리고 그 전에 또 대표작이 뭐가 있을까요? 현빈의 대표작. 나는 생각나는 게 논스톱밖에 없어요. 논스톱. 오늘은 누가 어떤 얘기로 그 논스톱에는 현빈과 한예슬이 나오는데 한예슬이 현빈을 좋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빈이 옛날부터 대학교 때부터 인기가 좋았대요. 한양대 연극영화과 갔을 때부터도 그 과에서도 인기가 좀 좋았대요. 예.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게 앤디랑 현빈이랑 같은 시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논스톱 하면 가장 떴던 사람이 앤디. MC몽도 나왔고요. 앤디가 고시성으로 나왔고 너무 재밌었고 그때. 저 MC몽은 이제 안 나오죠. 앤디도 신화 활동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좀 안 보이대요. 그리고 이제 현빈은 뭐 가정을 꾸려가지고 최근에 무슨 협상인가 뭔가 뭘 찍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조만간 아주 또 만추 같은 이런 멋진 작품으로 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빈님. 자, 그 다음에 탕웨이 같은 경우에는 탕웨이도 봤는데 새끼 말고는 양조위랑 나온 그 이한 감독의 새끼 말고는 그 크게 대표작이 또 없더라고요. 만추에서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너무 대단했거든요. 제가 새끼 말고는 은근히 또 대표작이 없고, 그리고 또 이 감독도 현빈이랑 그 탕웨이랑 결혼한 이 한국 감독 있잖아요. 누구 이거 김태형 감독도 은근히 그렇게 뭐 대표작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의외였어요, 되게. 나는 김태형 감독 찾아오면, 이 사람, 이것도 이 사람이 했구나, 이런 식으로 막 될 줄 알았는데, 은근히, 예, 없더라고요. 그랬고, 그 다음에 스토리 이야기 했고, 그 시애틀이, 이 영화를 또 확 살려준 게 뭐냐면, 시애틀이란 도시가 나는, 되게 현대적이기만 하고 그런 도시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안개가 확 끼어 있잖아요. 안개를 뚫고 버스가 처음에 시애틀로 들어가고 나중에 다시 깜빵으로 돌아갈 때도 안개를 뚫고 시애틀을 벗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휴게소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막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뭔가 이 감정을 어떤 자극하는 그런 장면이 특히 대사가 멋있다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보다 보면은, 그래서 이 영화를 여러 번 봐도 이제 안 질린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 얼마 전에 보니까 실제 시애틀이 그런 날씨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안개가 계속 끼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신대요. 약간 커피를 당기게 하는 그런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시애틀이 그 커피의 고향, 스타벅스의 고향 시애틀. 옛날에 무슨 시애틀 무슨 커피 또 체인점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 그게 무슨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고 백화점 찾아보니까 위키백과에요. 시애틀 날씨 해보니까 뭐 그래갖고 뭐 독특한 기후가 뭐 형성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안개가 많이 끼고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고 뭐 짜라락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던데, 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십시오. 요즘에 워낙 정보가 넘치는 사회라서 저도 신문 읽는 게 그때 한때 재밌어가지고, 그 아침에 휴일이면 제가 옛날에 편의점 위에 살았어요. 편의점 위에 원룸에 살았는데, 거기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휴일이면은 아침에 내려오는 거예요. 원룸 안에는 사실 뭐, 조리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가 있긴 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싱크대랑 너무 작아가지고 요리하고 뭐 이렇게 뭐 접시 같은 거 올려놓고 할 때 안 되고 밥을 해먹기가 좀 어렵고요. 마침 또 편의점이 위에 있으니까 내려와가지고 아침에 뭐 먹거리 사가지고 편의점 거기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구석에 거기 앉아갖고 신문 700원 주고 신문 하나 사가지고 보고, 그게 오전을 그러면서 다 보냈거든요. 거기서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신문 보고. 근데 신문도
뭐 재밌다고 계속 읽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뒤죽박죽되고 막 나중에 부담으로 막 다가오더라고요. 이걸 또 다 읽어야 되면서. 뭐든지 정보가 넘치니까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탁탁탁 포착해서 하는 그런 능력이 요즘에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백과사전에서도 그렇게 시애틀 날씨에 대한 거 한번 읽어봐 작작작 포착해가지고 몇 줄만 제가 뽑아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애틀이 은근히 고풍스럽더라고요. 그게 80년대 영화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미국을 보면은 요즘에 미국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미국을 보면은 참 선진국이다. 뭐든지 크고 널찍널찍하고 멋있다 했는데 요즘에 보면 그게 약간 구식인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오히려 한국이 전부 다 많이 좀 세련됐고 건물이라는 시스템 이런 게 모든 게 미국은 약간 이제 낡았다. 파리 프랑스 가보진 않았지만은 프랑스 파리 지하철역에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고 지금 옛날에 좋았겠죠 한때.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서 어떤 약간 이게 만추라는 이 작품 자체가 약간 쓸쓸한 느낌을 주는 제목부터가 만추잖아요. 그런 거하고 시애틀이 은근히 잘 맞더라고요. 약간 옛날 도시 비슷한. 우리가 향수를 느끼는 한국 사람들이 향수를 느끼는 뭐 하려면 뭐 응답하라 1994 뭐 1998 1988인가 19 하여튼 올림픽 때 그때 막 하고 또 경제 한창 부흥하고 막 그럴 때 어떤 향수들이 있잖아요. 우리 1994 지금도 대구 가면은 그 시대 때 1994 시절에 1996 1997 시절에 대학교 다니던 사람들이 그런 컨셉으로 카페나 나이트가 아직까지 잘 돼요. 지금 그 사람이 40대 50대 이렇게 됐는데 그런 향수 미국 사람들이 향수를 느낄 만하는 그런 시대의 어떤 미국의 풍경 있잖아요. 지금은 미국이 오죽하면 사람들이 메이크 뭐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해갖고 옛날 미국을 다시 찾자고 할 때 그때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약간 고풍스럽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미국의 어떤 영화에 나오는 모텔 하면 딱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어떤 번듯하게 침대 하나 있고 탁자 있고 TV 있고 막 그렇게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텔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철이 이렇게 공중으로 지나가고 그 모노레일 대구 가면 모노레일 그렇게 공중으로 막 지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이 그 만추라는 제목에 맞게 그 코트를 입고 있잖아요. 현빈도 코트 낙엽 색깔 코트 탕웨이도 낙엽 색깔의 코트 정말 포스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뒤에 안개가 쫙 있고 만추라는 그거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 관광지 같은 거 나오고 그 두 사람이 이제 마치 이제 관광객처럼 둘이서 막 무슨 그 물리로 가는 버스 이런 것도 타고 관광지에 시애틀에 있는 관광지 뭐 야간 나이트 마켓 뭐 도깨비 시장 같은 거 한국말로 말하면 도깨비 시장이겠죠. 뭐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막 나이트 마켓 막 체험하러 막 이런 것도 보고 그러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쓸쓸하게 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탕웨이가 쓸쓸하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은근히. 예. 근데 그게 웃긴 게 이게 영어로 다 이야기하는데 그 참 그 정서가 와닿더라고요. 이 한국의 정말 한국적인 이 문학 작품의 어떤 정서 대사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영어로 갑자기 이제 그 나이트 마켓에서 쓸쓸하게 어디 기대 앉아고 탕웨이가 둘이 이제 할 말이 없고 하니까 그 자기의 옛날 자기가 좋아했던 남자 얘기를 하잖아요. 난 그 사람을 사랑했어. 그치만 뭐 어떻게 잘 되지 않았고 나는 기다리다가 어떻게 됐고 그러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처음에 너무 잘해줬는데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 하면서 막 그런 걸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정을 한국 사람이 내가 보는데 그 감정을 이렇게 다 이렇게 와닿게 그렇게 그게 될지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탕웨이가 하여튼 그만큼 뭐 뛰어난 배우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런 그
제가 뭐 그렇게 미국에서 멋지게 연애를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있던 보스턴에도 그 중앙시장이 있었어요. 보스턴 중앙시장.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항상 박작거리고 바닷가였고 뭐 생선 잡는 데 옆에 있었고 그 다음에 수산시장 같은 것도 옆에 있었고 대신에 미국 사람들이 회는 많이 안 먹는데 베이글에다가 연어 같은 거 올려서 먹고요. 연어 약간 생거 같지만 그거 조금 약간 가열한 거. 그 다음에 접시에다가 일회용 접시 같은데 다 음식을 줘요. 거기 가면 내가 뭘 주문을 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먹고 각 전국 전 세계 음식이 거기 다 팔거든요. 딱 이제 그 하고 딱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되게 비슷했어요. 분위기가 거기 나오는 시애틀에 있는 중앙시장도. 그다음에 어쨌든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예. 영화 이 줄거리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예. 만추에 정말 늦가을에 그런 쓸쓸한 어떤 이미지랑 느낌이랑 너무 잘 맞는 영화인 거. 이게 명작입니다. 명작 진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왓챠에 또 떴길래 또 보고 있어요. 또 보면은 은근히 힐링도 되고 정말 좋아요. 예. 다들 저렇게 사람들이 사연이나 아픔을 다 안고 사는구나. 똑같구나, 비슷하구나. 내가 뭔가 서러운 일이 있을 때 딱 보면은 정말 힐링이 되고 위안이 되는 거죠. 정말 인생 자체가 이 늦가을 같지 않아요. 늦가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예.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현빈이 잡혀가요. 자기가 돈 받고 여자 만나주는 남자잖아요. 그 남편 있는 여자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편이 잡으러 와가지고 그러니까 잡으러 가요. 잡아서 데려가요. 그러고 끝이에요. 탕웨이는 기다리고 있고 다시 버스에 타야 되는데 교도소 가는 버스를 같이 타고 가다가 내리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그 안개 속에서 둘이 이제 그 뭐더라? 기다리고 있고 갑자기 나타나서 안개 속에 나타나서 키스를 하는데 그것도 명장면인데 끝에 그 후에 이제 어쩌다가 잡혀가요. 잡혀가고 탕웨이는 기다리다가 버스를 타죠. 현빈은 못 돌아오고 그 후에 몇 년이 지난 거예요. 현빈이 죽었다 살았다 이런 게 안 나와. 마지막 장면이 진짜 그것도 인상적인데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해서 어딘가 둘이 약속을 했었어요. 그때 어디서 만나자. 거기서 이제 탕웨이는 와서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한적한 어떤 커피숍 같은 데서 커피랑 머핀 같은 거 하나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소리가 날 때마다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끝까지 너무 스포를 해버렸나. 어차피 이거는 스포하는 동영상은 요즘에 이 영화가 뭐 나온 것도 아니고 있으니까 뭐 제가 이거 이야기 한다고 해서 모를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화 잠깐 제가 리뷰 해드렸는데 너무 정신없이 했습니다. 예. 보면은 제가 빠뜨린 부분도 있고 되게 여러가지 재밌거나 좀 독특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좀 많아요. 영화 어떤 영화 기법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스토리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약간 흥미있는 요소들이. 감독이 그런 걸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멍하니 보다 보면 깜짝깜짝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두 남녀 배우의 표정 연기가 끝내줍니다. 줄거리로만 말할 게 아니라 그 참 눈빛이나 어떤 그 늦가을의 어떤 정취에 젖어드는 그런 그들의 어떤 몸짓이나 눈빛 이런 게 너무 잘 살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서 철저하게 이거 연구를 하고 연기를 하는구나. 탕웨이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좋았던 거는 막 너무 즐겁고 웃고 이런 장면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만추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쓸쓸한 보는 사람마저 공감하다가 위로받게 만드는 이런 영화.
진작 제가 이 영화 리뷰를 하려고 했지만 저도 알아 눕다 보니까 알아 누워서도 이렇게 이런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늦가을만 되면은 시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아쉽고 금방 이제 겨울이 가고 이제 끝나는구나. 이 가을이 좀 가는 게 아쉽다. 예? 정말 이 해가 또 가버리잖아요. 쉽게. 그래서 이 가을이 끝까지 좀 물고 늘어지고 싶다. 충분히 즐기고 싶다. 근데도 낙엽은 뭐 계속 떨어지죠.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시간이란 게. 그러니까 더 보고 있으면 약간 서글픈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현빈의 만추. 짧지만 이 애절한 사랑 이야기고요.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정말 이것과 비슷한 영화 어디 또 없나? 에? 항상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게 제일 비슷한 건 그거였어요. 그 연인 그 드라마 요즘에 드라마 그 연인이 아니라 그 누구야? 장예모 감독 그 금성무하고 장쯔이 나오는 거 그 연인인데 그 사극인데요. 장쯔이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댄서고 어떤 중국 그때 무슨 진나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정부군에 대항하는 어떤 그 종교단체라고 하면 그렇고 그 도둑대도 아니고 종교단체에서 도둑대 비슷한 어떤 그런 무슨 파가 있어요. 무슨 파 옛날에 그 보면 무협지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두목의 딸인 거예요. 여자 두목의 딸인 거고. 그래서 그게 골치가 아프니까 정부에서 얘네들 소탕하려고 일부러 장쯔이를 풀어주고 금성무가 정부의 그거 요원인데 일부러 구해주는 척하면서 걔네들 그 속으로 알아내려고 따라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꼬여가지고 막 정부군한테도 공격받고 도적들한테도 공격받고 둘이서 그래갖고 하면서 막 서로 어째 살자 이래가지고 같이 막 대항을 싸우다가 정들어가지고 막 사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진짜 이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스토리랑 모든 게 그 화면의 영상미 이런 게 시간 나시면 한번 보세요. 연말에 다 이렇게 인싸들은 연말에 참 불러주는 것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고 선물도 많이 받고 하지만 아싸들은 갈 데도 없고 심심하면 이 영화를 보시고 시간 남으면 연인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뭐 지금 한 28분 정도 지났는데요. 예, 요 정도 이야기하고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여기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자, 예, 즐거운 재밌는 영화 보면서 재밌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